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신나는 조합의 강선균 과장이고요. 2023년 청년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청년 시니어 창업등 모집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지금 계속 접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더 오래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바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진행된 내용은 다시 영상으로 저희가 녹화를 해서 이 진행된 내용은 다시 항상 상시적으로 이렇게 설명에 다시 시청하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동조합 창업 지원을 통해서 준비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오늘 설명회는 1시간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그래서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은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고요. 오늘 내용은 협동조합 안내, 창업 지원 사업 요건 및 지원 내용 안내, 창업 지원 기간 소개, 질의응답 이런 내용들로 좀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설명의 링크를 공유를 드렸었는데 링크가 갑작스럽게 좀 변경이 되셔서 지금 현재 접속하시는 분들이 조금 약간 헷갈리셔가지고 좀 접속이 좀 늦는 부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천천히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등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이제 구글 신청 폼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올해부터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바뀐 부분이 구글로도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 서류도 작성해서 창업지원기관 이메일로 제출을 해야 된다는 점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진행을 해주셔야지만 신청이 완료된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화질이 너무 흐릿해요. 화질이 잘 안 보여요.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이제 톱니바퀴 모양으로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정 클릭하셔가지고 화질을 수정이 가능해요. 화질을 수정하시면은 조금 더 고화질로 선명한 화질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PC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설정에서 화질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하셔가지고 화질 설정을 하시면 좀 더 고화질로 볼 수 있다. 이 화질이 안 좋게 나오는 건 사실 저희 쪽에서 뭐 설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고화질로 송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그 기기에 따라서 화질 설정이 조금 낮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본인 기기를 설정을 다시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수정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 창업지원 사업 오늘 설명의 자료집은 저희 신나는 조합 홈페이지에 다시 게시를 해드릴 예정이고 혹시나 이 설명에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전에 메일 주소를 신청하실 때 메일 주소를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께는 메일로도 자료집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 진행될 순서는 기관 소개, 협동조합 소개, 창업지원사업 소개, 질의응답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관 소개인데요. 저는 지금 신나는 조합에서 지금 창업육성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신나는 조합은 비영리 사단법인이고요. 저희 신나는 조합 같은 경우에는 방글라데시 그라민뱅크의 한국 지부로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해서 2000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스러기 사랑 나눔의 부설기관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법인 설립은 2008년도에 진행을 했고요. 현재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기업, 취약계층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한조합은 사회적 금융,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관련돼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오랜 기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융자사업, 사회적 경제기업들을 위한 융자사업이라든지 서민들을 위한 여러가지 대출사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들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 그리고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여러가지 컨설팅 사업이나 교육사업, 여러가지 행사 이런 것들도 개최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이라는 목표로 사회적 경제 창업 육성, 기반 조성, 성장 지원이라는 파트로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같은 경우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는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문화재청과 함께 예비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취창업 지원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지자체, 정부, 공공기관과 함께 협력해서 여러가지 성과 분석이라든지 연구 용역 사업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기업들과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네, 한국시티은행, 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현재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어서 다양하게 사회적 경제 기업들 그리고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는 기관이다라는 소개를 드립니다. 저희 신한조합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2021년도, 2022년도 네, 2년 연속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우수 창업 지원 기관으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게 저희 기관이 그만큼 열심히 이 창업팀들을 잘 육성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딱 이렇게 나타나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과 공유의 우수 창업팀 작년에도 2팀을 배출했고요. 그 2팀 같은 경우에는 또 100만 원씩 상금도 받았죠. 네, 그래서 저희 창업 지원 기관을 통해서 잘 육성된 창업팀들이 좋은 상도 받고 네,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신한조합은 다양한 기업과 기관과 창업 육성을 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한국임업진흥원, 여성가족부, 문화재청 이런 공공과도 같이 사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시티은행이나 SK이노베이션, 하나생명, 그리고 삼성전자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도 같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기업과 기관과 함께 협력해서 창업 육성했던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은퇴 시니어의 경험이 녹아있는 조직으로 저희가 은퇴하신 시니어분들이 저희 신한조합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하나생명 후원으로 자립준비 청년의 사회적 경제 취창업 지원 사업이나 시니어 분들의 사회적 경제 취창업 지원 사업을 저희가 운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올해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에 청년과 시니어, 고령자 창업팀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저희 신한조합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 직원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청년 직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청년들의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운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나는 서울 쿱투어라고 해서 한국대학생협연합회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랑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 내에 있는 생협들 대학 내에 생협이 있거든요. 그런 대학 생협들을 투어하고 탐방하고 그 대학교에서 이제 그런 투어 활동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도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을 한 경험도 있고요. 다양한 청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 행사도 개최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스터디 활동이라든지 스터디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하고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운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신한조합의 자랑이라면 또 저희 신한조합은 서울권역 협동조합 지원기관을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을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사회적 기업을 담당하는 국가부처가 고용노동부고요. 협동조합을 담당하는 국가부처가 바로 기획재정부입니다. 그 고용노동부하고 기획재정부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기관들을 지정을 해요. 네, 서울, 경기, 인천 전국적으로 15개 내외의 지원기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원기관들이 있는데 서울은 저희 신나는 조합이 그 지원기관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 협동조합 지원기관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다양한 서울에 있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그래서 저희 신나는 조합을 통해서 매년 협동조합이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가 설립이 됩니다. 매년. 네, 그렇게 꾸준히 매년 그렇게 많이 설립돼요. 네, 어느 때는 200개 넘게 설립을 지원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게 협동조합 설립을 저희가 지원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창업팀들도 잘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신한조합은 저희 이따가도 소개를 드리긴 테지만 뭐 중랑구청이랑도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 한국대학생회연합회 등 다양한 기관들, 그리고 뭐 서울지역 협동조합 협의회, 사회적 기업 협의회, 이런 당사자 조직들, 그리고 공공의 여러 가지 센터들과 그리고 뭐 지역아동센터 서울시 지원단 뭐 여러 곳들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요. 다양한 사업들을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조합은 협동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관이고요. 협동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기관 소개가 거의 끝나갈 쯤 되니까 이제 점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세요. 아무래도 링크가 중간에 좀 변동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접속이 좀 늦어지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 다행히도 아직까지도 이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는 아직 진행 안 했습니다. 저희 기관에 대한 소개만 간단히 진행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협동조합이 뭔지는 아실지 혹시나 아시나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번에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면 당연히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협동조합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은 사업 설명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대한 소개는 아주 짧고 굵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국의 노치데이 협동조합이 한국 최초의 협동조합이라고 한국이 아니죠. 전 세계 최초의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84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노치데이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배경은 당시에 영국에 있는 공장 노동자들이 그 생필품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뭐 밀가루를 사려고 하는데 밀가루에 흙이 굉장히 섞여 있어서 판매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질이 낮은 걸 굉장히 비싸게 판다든가 그런 상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힘을 모아서 그러면 우리가 생필품, 식료품 가게를 우리가 직접 열어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노치데이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마트를 운영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생협 많이 들어보셨죠? 생협의 가장 시초가 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렇게 노치데이 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배경 자체가 공동의 필요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로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은 어떤 협동조합들이 있었냐? 여러분 농협이 협동조합인 거 아시나요? 농협 농업협동조합의 줄임말이고요. 신협은 신용협동조합의 줄임말이고 생협들도 있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생협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게 2012년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2012년 말에 기본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 생협법도 있었고 농협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신협법도 있었고요. 기존에 협동조합 법이 있었는데 왜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었느냐? 이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과거에는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건과 자격이 있어야지만 협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농협법에 의해서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신협법에 의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자조, 금융, 은행만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5명만 모이면 업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협동조합으로 회사, 법인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이 협동조합 기본법의 가장 큰 특징이자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으로 누구나 회사를 만들 수 있게 됐다.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으로 회사를 만들 수 있게 됐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는 금융업과 보험업은 못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협동조합 현재 몇 개나 만들어졌을까요? 기본법 협동조합 지금 현재 한 10년 가까이 됐죠. 10년 됐죠. 10년 된 협동조합 한국의 기본법 협동조합 개수는 몇 개일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1884년부터 이게 오타네요. 1844년인데 1884년으로 잘못되어 있네요. 184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영국의 협동조합은 한 8,000여 개라고 보시면 한국의 기본법 협동조합 개수는 몇 개나 있을까? 여러분
그 한국의 협동조합 기본 개수 그 영국에 비하면 한 150년 된 영국에 비하면은 훨씬 더 적을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시는데요. 2012년도부터 시작된 한국의 기본법 협동조합 개수는 영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영국이 한 8,000개 있다면 10년밖에 안 된 한국은 24,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서울에만 5,000개가 넘게 있어요. 서울에만. 네,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협동조합으로 한 10년 사이에 협동조합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지고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협동조합은 무엇이냐?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는 협동조합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더 쉽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공동의 방식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 그리고 그 해결할 때 각자 출장을 모아서 함께 공동의 회사를 설립하는 거. 그게 바로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협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협동조합에는 7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네,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유과 독립,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이렇게 협동조합은 7가지 원칙을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네, 조합원 가입할 때 자발적이고 개방적이라는 건 조합원 가입할 때 뭐 차별하거나 이런 안 되고, 조합원의 민주적 관리는 1인 1표로 모두가 다 한 사람당 누가 돈을 많이 냈든 적게 냈든 1인 1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누구나 다 출자금을 납부하고 경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조합원과 직원들을 위한 교육훈련 및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야 되고, 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과도 협동을 해야 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활동도 해야 된다 라는 게 바로 이 7가지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협동조합 창업팀, 창업지원 사업을 신청하실 때 이 7가지 원칙으로 협동조합이 운영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고, 이 특징을 살려서 신청하시면 좋죠. 왜냐? 이 특징들을 살려서 창업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누가 봐도 여기는 좀 협동조합을 잘 이해하고 있네, 협동조합 취지와 방향성을 잘 알고 있구나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 협동조합의 7원칙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7원칙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하시면 잘 나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검색해보시면은 관련된 내용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 7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창업팀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좋다 라는 팁을 일단 하나 드리고요.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협동조합의 우리 주인은 조합원이라고 하고요.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라고 합니다. 협동조합은 내가 돈을 많이 내고 싶다고 해서 많이 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한도는 30%, 전체 출자금액. 우리 각자 한 자 이상의 모두 다 출자금이라는 걸 납부하셔야 되는데, 그 출자금을 다 모았을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모았다. 그럼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한도는 얼마냐? 30%까지는 30만 원까지다. 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하지만 주식회사는 그 출자 제한이 없죠. 그래서 주식회사는 내가 많은 돈을 냈어요. 예를 들어서 자본금 100만 원 중에 우리가 1만 원을 냈어요. 51%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우리 주식회사의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할 수 있죠. 하지만 협동조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협동조합은 1인 1표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 사람당 한 표씩만 행사할 수가 있어요.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운영되는 게 바로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이다.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고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하는 데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낸 돈만큼, 그 지분만큼 배당을 해주지만, 협동조합은 돈만큼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용 배당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협동조합의 매출 성장에 기여했는지를 판단해서 배당을 해주도록 되어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아예 배당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대상으로 배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까지만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협동조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안고 있는 공동의 문제들을 함께 비즈니스로 사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의 사업을 하는 게 바로 협동조합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피자 가게 점주들이 모여가지고 피자연합 협동조합이었나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피자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여러가지 식료품들을 공동으로 납품받기도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시고 했고 뭐 프리랜서 강사분들이 모이셔가지고 함께 같이 공동의 법인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공동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바로 협동조합 방식이고요. 이 협동조합 중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협동조합 외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좀 더 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모여서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공동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좀 사회적 협동조합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동조합에는 일반적인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고 그거 두 가지 어떤 것을 우리가 설립하냐에 따라서 우리 사업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어떤 조합을 선택할지도 달라지겠죠, 여러분. 네, 여기까지 협동조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시던 창업지원 사업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업지원 사업은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한 사업이에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어떤 곳이냐? 사회적 기업의 인증,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통합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0조에 의거 2010년 설립된 정부 출연 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 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 만든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고 지금 고유 업무와 위탁 업무가 있는데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설립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진흥원의 주요 사업들이 있는데 뭐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 소셜벤처 경연대회, 창업 아카데미, 뭐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청년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은 협동조합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을 지원해 드린 사업이에요. 그럼 이 창업 지원 사업을 진흥원에서 직접 혼자 다 하냐? 아닙니다. 바로 창업 지원 기관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 전국에 13개의 창업 지원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 창업 지원 기관들과 진흥원이 함께 이 사업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신나는 조합도 그 13개의 창업 지원 기관 중에 하나고요. 저희 신나는 조합 같은 경우에는 청년과 고령자 창업팀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각 창업 지원 기관마다 모집하는 창업팀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창업 지원 기관 공동 설명회는 저희가 내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공동 설명회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공동 설명회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창업지원기관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 협약, 창업팀 모집, 사업비 집행관리, 비즈니스 모델 설계, 교육, 멘토링 등 창업지원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즉 여러분들을 발굴해서 여러 창업팀들을 발굴하고 홍보하고 모집해서 심사하고 선정하고 창업을 위한 여러가지 교육, 멘토링, 컨설팅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후속 지원을 하고 자원 연계해주고 이것들은 다 진흥원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창업 지원 기관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맞는 내 분야를 잘 이해하고 있는 나를 잘 연결해주고 자원을 연결해주고 향후 지원해줄 수 있는 나에게 맞는 창업 지원 기관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창업 지원 기관들이 이 역할들을 다 수행하기 때문에 창업 지원 기관들 나에게 잘 맞는 창업 지원 기관을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청년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은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설립 단계별 맞춤형 교육, 멘토링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1월 30일, 11월 말까지인데요. 아마 협약 체결은 4월 말이나 5월 초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에서는 무엇을 지원해 주냐? 일단 창업팀당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요. 플러스 알파의 사업비를 중간 평가를 통해서 또 추가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500만 원 외에 추가 사업비가 있는데 그 추가 사업비는 보통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창업팀으로서 중간평가 때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하면은 2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 거고요. 내가 좀 부족한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 정도만 추가 사업비를 지원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이니까 600만 원이죠. 600만 원, 65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조금 나눠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도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협동조합 창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멘토링, 컨설팅 그리고 여러 선배 협동조합이나 다양한 기관들
만날 수 있는, 연대 협력할 수 있는, 협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저희가 좀 지원을 해드리고요. 협동조합 설립, 네, 막상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서류를 준비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신나는 조합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네, 연간 한 200개씩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하거든요. 저희가 서류 검토를 다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관,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 작성하는 거 서류 검토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설립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신나는 조합의 창업팀이 선정되시면 네, 걱정 없이 저희 쪽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네,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떤 팀들을 모집하냐? 저희가 현재 모집하는 팀은 총 10팀입니다. 10팀. 청년팀과 고령자팀 다 합쳐서 10팀을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청년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만 39세 이하 청년인 분이 창업팀의 대표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대표. 네. 아니면 청년분이 대표가 아니시더라도 우리가 하려는 사업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은 청년 창업팀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대표자가 청년이 아니더라도 그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저희가 청년팀으로 인정을 해드려요. 그리고 청년팀 같은 경우에는 가점을 받도록 되어 있죠.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 심사할 때, 선정 심사를 할 때 가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고령자 창업팀은 대표님이 만 55세 이상이거나 대표님이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만 5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나 고령자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경우도 고령자 창업팀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인정을 해드려요.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죠. 나는 대표가 만 39세 이하인 대표님이요. 창업팀 대표님이요. 대표님은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려는 사업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네, 고령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라고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둘 다 선택이 가능하죠. 고령자 창업팀도 되고 청년 창업팀도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점을 받으려고 하면 청년 창업팀으로 신청을 하셔야죠. 그래야지 가점을 받으니까. 네,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은 해당 창업팀 분야에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총 10팀을 선정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청년 창업팀은 좀 더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6팀 이상은 청년 창업팀으로 뽑을 예정이고요. 고령자 창업팀 같은 경우에는 4팀 이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게 좀 유리할지도 좀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 자격은 이제 협동조합을 신규로 새롭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 당시 대표님 포함 총 3명 이상이 구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님 1분, 팀원 2분, 합쳐서 3명이죠. 그렇게 3명 이상의 팀원이 구성이 되어야지만 신규 설립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설립 창업팀은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신규 설립하려는 유형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협동조합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분들은 이미 협동조합을 설립하신 분들이 3개 이상의 협동조합들이 모여서 우리가 협동조합 연합회를 만들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주식회사 법인을 갖고 있어. 근데 그 주식회사 법인을 협동조합으로 혹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바꾸고 싶어. 그걸 조직변경이라고 합니다. 조직변경. 그렇게 조직변경을 하려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주식회사 법인으로. 그리고 이미 협동조합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협동조합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협동조합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바꾸고 싶어. 그것도 조직변경입니다. 그것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미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 법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조직을 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법인 한 개소가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신규로 설립하려는 분들은 최소 3인 이상의 팀원을 구성해야 된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신규 설립이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신규 설립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표 포함해서 총 3명, 대표 1명, 팀원 2명, 그래서 3인으로 팀을 구성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거는 뭐 창업지원사업 제외 및 결격 사유가 있는데요. 제외 대상은 창업팀으로 신청한 팀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선정 당시 팀원 중 과거 이 동일한 사업에, 이 청년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해서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 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그 참여 지원을 받은 분들이 이번에는 과거에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지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하고 싶어, 조직 변경을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신청하는 경우에, 혹은 연합회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관련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나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신청 불가능하고요.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사실 이 케이스는 잘 없어요. 왜냐면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여야 되고, 그리고 현금성 지원금을 받고 있어야 되고, 그 기간이 우리가 사업을 참여하려는 4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기간이 겹쳐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겹쳐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쉽지가 않아서, 왜냐면 창업 아이디어도 다양하니까요. 그래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저희 뭐 지금 현재 지원 사업 받고 있는데 이게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 있나요? 라고 문의가 필요한 분들은 저희 쪽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근데 거의 뭐 중복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뭐 혹시나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이런 거 받고 계실 텐데 그거는 협동조합 설립 지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참여 제한,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돼서 제재 중인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도 신청이 자격이 제한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정 절차 말씀드릴게요. 모집 공고가 3월 21일 날 났잖아요. 저희 지금 현재 사업 설명회 오늘 월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모집 마감은 4월 7일 금요일 16시 오후 4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서류 아까도 제출하는 방법 말씀드렸지만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예요. 구글로도 신청을 하셔야 되고 서류를 저희 신나는조합 이메일로도 보내주셔야 돼요. 신청 서류를 두 가지 다 하셔야지만 신청이 완료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선정 심사는 4월 13일 저희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될 건데 각 팀마다 몇 시에 시작을 할지는 그건 저희가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신청자 창업팀 신청이 마감이 되면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일정을, 스케줄 시간표를 저희가 짜가지고 안내를 드릴 예정이에요. 일단은 4월 13일 목요일에 진행될 거다 라고 해서 그날 일정을 좀 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기관에 신청하실 분들은 선정 공고는 4월 21일 이후에 공고가 될 예정이고 4월 28일쯤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창업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 진행 예정은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기본적인 일정은 이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선정 심사 일정은 사실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신나는 조합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다. 이 일정 4월 13일에 진행이 될 거고 대면 PT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창업지원사업에 이제 창업팀을 선정되기 위한 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협동조합 이해도 및 조합의 설립 의지, 사업모델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 및 기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배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점 확인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평가를 받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점 사항이 있습니다. 가점 사항. 청년팀이면은 가점이 돼요. 청년팀. 그래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거나 혹은 우리가 하는 창업 아이템이 우리의 사업 아이템이 주사업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팀이면은 청년협동조합 창업팀에 해당해서 가점 3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 창업 희망하는 팀은 또 3점을 받아요. 보건복지 분야 희망이라는 게 뭐 돌봄 서비스, 사회 복지 서비스 뭐 이런 쪽에 사회 서비스 분야죠. 그런 쪽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점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질문이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채팅창에 올라오는 질문들은 제가 마지막 시간에 질의응답 시간에 한번 쭉 읽고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쭉 다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질의응답은 마지막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사업 사업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21일 이후에 선정 공고가 날 거고요. 창업팀 4월 말부터 5월 초쯤에 창업팀과 창업지원기관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래서 5월부터 11월 말까지 창업지원 프로그램들이 쭉 운영이 되고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일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7월쯤에 중간평가를 하고 최종평가는 한 10월쯤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원받는 사업비는 창업팀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고 마음대로 쓰라는 돈이 아닙니다. 쓴 것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하고 정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 정산이 10월 말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창업 지원금 받은 걸 그냥 쓰고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쓸 수가 있고요. 그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적격 증빙들을 다 갖춰서 정산을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사업 신청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저희 신나는 조합 혹은 한국사회적격진흥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이 메뉴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공지사항과 공고문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기서 제출 서류도 다운로드 가능한데 제출 서류를 작성하시고 저희 신나는 조합 이메일로 서류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jefsup@naver.com으로 서류 제출해 주시고 서류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청 링크, 이 링크 접속하셔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창업팀 신청한다는 것을 확인차 한 번 더 재확인차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구글 설문을. 이 두 가지 이메일로 서류 제출 그리고 이 구글 폼 작성 이것까지 해주셔야 돼요. 두 가지 다 해주셔야지만 신청 완료된다. 이메일 제출 서류는 창업팀 신청서가 있는데 이 신청서는 한글 파일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PDF로 변환하지 마시고 그림 파일로 보내지 마시고 작성한 한글 파일, 양식이 한글 파일로 되어 있는데 한글 파일 작성해서 그 한글 파일 그대로 보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청렴 서약서, 보안 서약서가 있는데 이건 팀원 전원이 다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청렴 서약서, 보안 서약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팀원이 대표 포함해서 3명이다. 그러면 각각 3명 거 모두 다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만 작성해서 내는 게 아닙니다. 꼭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 이거는 한글 파일이 아니라 PDF 파일이나 그림 파일로 보내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명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보내주셔도 되는데 단 모든 팀원의 서류가 다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총 3명이다. 인원이 팀 대표 포함해서 3명이다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장, 청렴서약서 3장, 보안서약서 3장 다 사인해서 서명해서 보내주셔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형별 추가 서류가 있어요. 연합회를 설립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연합회 팀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 법인의 설립 신고증 다 있어야 되고요. 조직병건을 하는 팀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법인의 등기부 등본 그리고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유의사항 말씀드릴 게 우리 창업팀이 내가 지금 준비하는 창업팀이 이 지원기관에 맞는지 해당 지원기관에 적합한지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 창업지원기관 분야와 맞지 않는 주제의 경우에는 저희가 적합한 다른 기관으로 저희가 재신청을 권고하거나 연결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신청폼 작성과 이메일 제출 모두 다 해야 된다. 두 가지를 해야지만 신청 접수가 완료된다. 그리고 창업지원기관들은 한 개소만 선택이 가능해요. 중복 신청하거나 2개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개 기관만 선택이 가능하다. 중복으로 이 기관에도 넣고 저거 기관에도 넣고 안 됩니다. 중복으로 기관 여러 개를 선택해서 넣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이 취소된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창업지원기관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하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타기관 신청은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이 기관에 신청했는데 이 기관 말고 다른 기관으로 갈래요 하면은 취하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양식에 있습니다. 양식에 취하서가 있는 걸 제출해 주시고 그쪽 기관으로 다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 신나는 조합 같은 경우에는 창업팀 모집을 하는데 저희 기관에 적합하지 않는 창업 주제가 저희 기관 적합하지 않는 분들이나 저희가 모집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창업팀이 좀 많이 모집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더 경쟁률이 높지 않은 기관으로 좀 연결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좀 적합한 다른 기관으로 연결을 해드리려고 해서 최대한 좀 빨리 신청, 저희 신나는 조합과 꼭 하고 싶다, 저희 신나는 조합이 창업 지원관을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신청해 주시는 게 좋아요. 빨리. 나중에 이제 마감 직전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이미 창업팀 모집이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높아지면은 창업팀들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네, 새로 저희 기관 시청하시는 분들도 서로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경쟁률이 어느 정도 저희가 한 2대1 이상의 경쟁률이 된 이후부터는 좀 저희보다 좀 경쟁률이 낮은 곳들이나 이런 곳에 좀 연결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꼭 신나는 조합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도 접수 순서대로 이렇게 저희도 판단을 하니까 꼭 신나는 조합을 선택하고 싶다, 빨리, 최대한 빨리, 네, 마감이 가까이 와서 신청하지 마시고요. 네, 최대한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신청 방법, 네, 신청 접수 방법은 일단 신청 서류 양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양식 작성하셔가지고 이거는 한글 파일로, 신청 서류는 한글 파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는 팀원 전원 모두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서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림이나 PDF 파일로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건 말씀드립니다. 신청서만 한글 파일로. 그래서 이메일로, 저희 신나는 조합 이메일로 jfsup@naver.com으로 서류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 구글 폼 작성까지 완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접속하셔가지고 팀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연락처, 창업 업종, 희망 지원 기간, 희망 창업 형태, 신청 서류 이메일 접수를 했는지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제출 발송 딱 클릭하시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 신청 폼이 제대로 작성이 됐고 신청 제출이 됐는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신나는 조합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확인이 가능해요. 확인해서 구글 신청 폼 작성도 완료가 됐습니다, 이메일 제출도 확인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한테 신청하셨으면 메일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아니, 전화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신청 서류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신청 서류 작성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팀명은 이제 신청하고자 하는 팀명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신청 서류에 첫 번째 페이지에 창업팀 정보를 기재하는데 팀명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팀명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넣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협동조합 기본법상 법인 설립 전에는 협동조합이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해요. 법인이 완료돼야지만 협동조합의 명칭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팀명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되도록 빼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 그거는 아직 법령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땡땡땡 협동조합, 땡땡땡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넣고 싶으신 분들은 팀명 앞에 가칭이라고 넣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법령상 협동조합으로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창업 업종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 창업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예시로 우리가 창업 아이디어가 협동조합에 적합한 이유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시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프리랜서 강사들이 모여 공동의 교육 사업을 협동조합으로 하고자 함. 뭐 이런 식으로 창업 아이디어. 여기에는 그래서 이 사업이 강사들이 모인 협동조합이구나, 그리고 그 강사들이 협동조합으로 공동사업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확 이렇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써주시면 되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창업 지원기간은, 희망 지원기간은 한 개 기간만 선정해야 된다 반드시 말씀드렸고, 창업 형태는 신규 설립, 연합회, 조직 변경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협동조합을 새로 만들려는 분들은 당연히 신규 설립을 택하시면 되고요. 설립 형태는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 것이냐,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 것이냐, 뭐 이거는 둘 중에, 신규 설립인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겠죠. 그리고 협동조합 연합회를 하시려는 분들은 연합회 중에서 어떤 종류의 연합회를 할 것이냐라고 해서 설립 형태에 클릭을 하시면 되고, 그 두 번째 장부터 우리가 신청서의 창업 형태에 따라서 이후에 작성되는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신규 설립을 하시는 분들은 신규 설립 선택 시에 작성해야 될 내용만 작성하시면 돼요. 연합회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연합회 부분만 작성하시면 되고, 조직 변경 하시려는 분들은 조직 변경 내용만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 2페이지부터 두 번째부터 작성해야 될 내용들이 모두가 다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유형에 따라서 맞춰서 하나만 작성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라고 해서 팀 소개 및 참여 동기, 그리고 협동조합 설립 계획 및 사업 모델. 이거는 어떤 팀이든
다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팀 미션 및 비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서 추구하는 가치, 목적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공동의 문제 해결이 가장 필수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공동의 문제 해결이나 필요 충족에 대한 내용들을 좀 미션과 비전에 담아주면 좋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우리가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지 그게 미션과 비전에 들어가면 좋고,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만드는 이유는 협동조합들이 모여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거든요. 협력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협동조합들의 공동의 필요가 무엇인지, 공동으로 함께 해결하고 싶은 문제, 혹은 함께 하고 싶은 사업들이 무엇인지, 그런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팀 미션과 비전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팀 구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와 팀원 각각이 이 사업을 추진할 만한 경력과 능력이 있는지, 혹은 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 혹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업 아이디어의 협동조합 적합 여부는 협동조합의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협동조합 7원칙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협동조합의 그 7원칙과 특징을 잘 생각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려는 사업 아이템이 왜 협동조합에 적합한지, 협동조합의 특징이 아까 7가지 원칙이 있었죠. 1인 1표의 민주적인 운영, 그리고 당사자들의 공동의 문제 해결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 사업 아이템을 협동조합을 했을 때, 혹은 이 문제를 이러한 사회 문제를 협동조합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장점들, 이런 부분들을 잘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관련 활동 내용은 우리가 협동조합 관련해서 과거에 활동한 경험이 있는지, 혹은 경험이 있으면 뭐 사진 같은 것들, 활동 경험들 사진 같은 것들 많이 첨부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뭐 사진 꼭 글로만 쓰라는 게 아니에요. 사진이라든지 관련 자료들, 첨부할 수 있는 자료들 분량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많이들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교육 이수 경험이나 우리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런 내용들 넣어주시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계획서를 쓸 때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이것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나 사업 추진 실적이 있다, 혹은 뭐 대표자나 팀원들이 그런 사업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활동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근거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좋아요. 협약서, 표창장 관련된 사진, 아니면 특허, 아니면 언론 보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꼭 글만 써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진을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협동조합 설립 계획 및 사업 모델 부분입니다. 이 사업 모델 개요를 좀 적어주시면 좋은데, 이때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비즈니스 사업을 해서 수익을 좀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주요 고객들은, 우리한테 돈을 주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살려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지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해당 사업 모델을 왜 우리가 선택하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협동조합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어떠한 차별성이나 경쟁력이 좀 있을지, 아니면 관련돼서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하거나 경쟁업체나 벤치마킹 할 만한 기업들을 분석한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넣어주시면 좋고요. 뭐 단적으로 우리가 하려는 사업과 비슷한 땡땡땡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협동조합은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더라. 근데 우리는 그 사업을 이렇게 보완 발전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차별화돼서 사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협동조합 설립 계획 같은 경우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 유형, 뭐 일반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혹은 연합회든, 그런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합원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설립 추진 일정, 우리가 몇 월까지 뭐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몇 월까지 교육받고 몇 월에 이제 설립 신청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일정에 대해서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립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도움을 주실 분들이 있다, 우리가 모 협동조합의 선배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님을 잘 알고 있다든가, 아니면 모 지역에 있는 사회적 통제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겠다든가, 이런 것들 좀 도움을 받을 만한 네트워크가 있으면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 모델 개발 계획은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있어서 시장조사, 그리고 시제품을 언제 좀 개발할 것인지, 시제품이 아니라면 제품이 아니라면 우리가 서비스를 초기 모델의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하고 언제쯤 런칭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이나 차별성은 어떤 부분을 좀 두고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혹은 사업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고 싶은 멘토링이나 컨설팅을 받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전 방향 및 기대 효과는 사회적 경제적 효과랑 향후 이 사업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계속 확장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 기여, 협동조합의 7원칙 중에 하나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우리가 이 협동조합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들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신청서류 작성 팁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에 신청하시든 이 신청서류 작성 팁, 이 내용들 꼭 생각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좋다. 네, 그리고 근거 자료나 우리를 어필할 수 있는 사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첨부해 주시면 좋다. 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신나는 조합은 청년과 고령자 문제 해결, 네, 청년팀 고령자 팀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연락처는 문의처는 02-2135-1589,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제가 상담을 드릴 거고요. 저희 외에도 여러 가지 창업 지원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관들, 자기에게 맞는 창업 지원 기관 선택하시는 게 좋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신나는 조합, 네, 여러분 잊지 말고 저희 신나는 조합 많이 선택을 해주세요. 네, 저희 지금 신청팀이 없더라고요. 한 팀이 있는데 그 팀은 이제 구글 폼으로만 신청을 하고 서류는 아직 저희 쪽에 보내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서류를 아직 저희 받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아직 저희 기관에 신청팀들이 없다, 저조하다, 여러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굽신거리면서 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은 신청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신나는 조합 소개 자료도 같이 공고문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신나는 조합 마지막으로 저희 신나는 조합에 쭉 작년에 해왔던 것들 좀 설명을 쭉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저희 신나는 조합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우수 협동조합 발굴 육성을 목표로 청년과 고령자 팀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창업팀 모집 선정부터 사전 진단, 멘토링, 컨설팅, 교육, 네트워크 지원, 평가, 그 다음에 자원 연계,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쭉 운영을 하고 있다. 저희 신나는 조합 제가 강성균 과장이고요. 제가 이 사업을 심을 책임자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저희 사업을 좀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전문성이 높고 안정적인 지원 인력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 신나는 조합은 서울시 이제 서대문구에 있고요. 광화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팀들도 신나는 조합 저희 오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역 근처에 있어가지고. 저희 신나는 조합은 교육장, 회의실, 여러가지 휴게실 공간들을 운영하고 있어서 창업팀들이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저희가 대관을 해드리고 지원을 해드리고요. 저희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중랑구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중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창업팀이 입주할 만한 코워킹 공간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주 가능한 공간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 여기서 입주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 등록만 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팀도 여기서 사업자 등록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립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 신나는 조합이 갖고 있는 자원과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분들 적극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신나는 조합은 창업팀 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멘토링 방향이나 창업팀의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여기 창업팀 진단표라고 있어서 이거를 사전 진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선정 이후에 창업팀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는데요.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창업팀들을 진단을 하고 맞춤형으로 여러가지 지원을 저희가 1년 내내, 1년은 아니죠. 1년이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지원을 해드리고요. 저희가 창업팀별 추진 목표 달성을 위한 이렇게 멘토링도 만나서도 하고요. 원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팀들은 매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멘토링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을 연결해서 컨설팅도 진행하고요.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라고 해서 같이 토론 방식으로 집단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방식과 균형 있는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요. 작년에 강의형, 실습형, 토론형, 여러 가지 워크숍 방식의 또 진행했는데 저희가 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창업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유연한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는 저희가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강의 확인서만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수강한 걸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30시간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중에서 20시간만 이수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0시간은 본인들이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이수하시면 돼요. 굉장히 저희가 창업팀의 맞춤형으로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배협동조합 현장 탐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협동조합 탐방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공예협동조합 방문해가지고 직접 공예를 티빙을 만드는 체험학습도 하고 이렇게 협동조합으로 지역에서 이제 제로웨이스트 샵 겸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는 곳도 방문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체험도 해보고요. 그리고 창업팀 간 서로 이렇게 소개도 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자리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토크 콘서트나 이제 네트워킹 행사도 이렇게 개최를 해서 선배 협동조합들의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토크 콘서트도 진행하고 다양한 분들 같이 이야기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행사도 저희가 기획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 신한조합은 창업팀 분들이 계속 함께할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저희 창업팀으로 선정되셨던 분들도 작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같이 결합해서 함께 운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해서. 그래서 저희는 한번 인연을 맺으면 놓지 않습니다. 저희 신한조합은. 그 창업팀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저희 신한조합의 다양한 사업들, 저희가 민간 기업들과도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과 사업을 할 때 우리 창업팀들이 같이 결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거기에서 함께 녹여서 우리가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래서 저희 신한조합은 창업팀분들을 그 창업 지원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이제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관계를 맺고 함께 협력해서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창업팀 같은 경우는 저희 신한조합 지원을 통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까지 지정을 받았죠. 네, 그래서 저희 신한조합은 지속적으로 작년 창업팀도 저희 앞선 창업팀 분들도 저희 신한조합 대관 요청하시면 저희 장소 다 대관 해드리고 도움드리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한조합은 항상 창업팀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꼭 저희 신한조합과 함께 하셔서 저희 신한조합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회는 이상 마치도록 제가 말씀드린 건 마치도록 하고요.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현재 질문 주신 분 중에서 네. 협동조합 설립 시 사무실 규정이 있나요? 협동조합 설립 시 사무실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사무 공간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혹은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지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그 기준에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공간,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혹은 사용 승낙서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중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랑 협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주소지를 내고 사업자 등록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조합원이나 등기이사 중 통장 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안 되나요? 이사장에게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참여자가 있으면 신청 제한이 되는 것인지 포괄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사장 이사 그 유무가 아니라 협동조합 법인 설립가 아니라 이 창업팀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에요. 자격 제한 요건이에요. 그 신청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협동조합 설립 팀원들의 자격 요건이고 대표가 됐든 팀원이 됐든 누구나 그런 자격 제한 사항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팀원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팀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한 사항이 있는 팀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팀원으로 참여하는 건 빼셔야겠죠. 다른 분을 팀원으로 놓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뿐만 아니라 팀원도 그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은 당연히 그 창업팀 전체가 참여가 제한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원이 제한사항이 있는 팀원 같은 경우에는 빼고 다른 분들로 팀원을 구성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혹시나 질문이 있는 분들은 계속 질문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고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 혹시나 뭐 추가적인 질문, 상담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신나는조합 창업 육성팀 저희 강성균 과장에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02-2135-1589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전화를 받고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서요. 네.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비혼모 가정폭력시설 이용자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청년팀으로 신청 자격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청년팀으로 신청 자격이 되려면 대표님이 만 39세 이하이거나 하셔야 되는데 만 39세 이하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상자분들이 청년들이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려는 사업의 대상자, 수혜자분들이 청년들이면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청년팀은 신청하게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라면, 네, 힘들겠죠. 근데, 네, 우리가 하려는 사업 아이템의 대상자분들이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선에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돌봄 농장 뭐 이런 사업을 하신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복지 분야라고 해서, 네, 보건복지 분야 창업 희망으로 해서 그걸로 가점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청년 기준이 무엇이냐, 뭐 청년 나이 기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네이버 만나이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만나이 계산기를 통해서 나이 계산이 가능해요. 만 몇 세인지. 근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해봤는데, 청년 같은 경우에는 1983년 3월 22일 이후 출생자, 저희가 091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983년 3월 22일 이후에 출생한 분들은 청년이 되는 거고요.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1968년 3월 2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 20일에 포함이에요. 20일에 포함해서 그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저희가 고령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찾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지금 인가 신청을 한 상태인데도 신청이 가능한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설립 성공을 했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 신청을 한 것을 기준으로 보고, 협동조합은 설립 신고를 했느냐를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가 신청을 접수한 상태라고 하면은 창업팀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이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좀 진행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신 분들은 조금 설립이 좀 지체되더라도, 좀 늦어지더라도, 딜레이 되더라도 저희가 부처에 설립 인가 신청 취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설립 인가 신청 취하를 해서 그 후에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인가 신청 한 시점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래서 저희가 협약 체결 이후에 설립이 진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기준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협약 체결이 4월 말이니까 4월 말 이후에 좀 설립 인가 신청이라든지 그런 게 좀 진행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설립 협약 체결 이후에 좀 인가 신청하시고 하셔야 저희 지원받아서 창업지원사업 통해서 설립됐다라는 게 인정이 되지, 이미 신청한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사실 설립 지원이나 창업 지원을 뭐 사실 제대로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신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네, 인가 신청 진행은, 네, 진흥원에서 부처로 넘긴다는 전화를 지난주에 받았는데요. 그럼 진흥원으로 연락을 해봐야 하는 걸까요? 근데 지금 만약에 서류나, 제가 이거는 뭐 인가 과정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있는데요. 그 부처로 넘어갔다는 것은 신청한 서류가 보완 작업이 다 끝나서 이제 부처에서 최종적으로 넘어가서 최종 인가만 남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설립 인가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요즘은 부처에서 최종 인가가 좀 늦게 나기도 해요. 그래서 정확한 시점이 저는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게 인가 시점이 언제쯤 날지는 저도 알 수가 없어서, 그거는 진흥원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부처에 다시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가 취하가 좀 가능할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그 이후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저희 네,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성실히 드리도록 하고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중으로 저희 신나는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놓겠습니다. 이 자료집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놓고, 혹시나 처음에 저희 설명회 신청하실 때 메일 주소를 기재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메일 주소로 제가 설명회 자료집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설명회 자료집을 메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신나는 조합 아까 제가 설립 신청하는 이메일 주소 있잖아요. jfsup@naver.com 이쪽으로 설명의 자료집 요청합니다.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설명의 자료집 요청합니다. 라고 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메일로도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신나는 조합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월요일 오전부터 저희 이 설명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창업팀으로 같이 만나서 저희가 계속 만나서 지원해드리고 도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